최악의 운동이란 무엇일까요? 단언코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 부담은 높고 근성장애 비율은 낮은 최악의 운동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최악의 운동은 아닐까요? 이 영상을 보시고 최선의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덤벨 체스트 플라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가슴 근육을 늘려준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윗가슴에 손을 얹고 플라이 자세와 프레스 자세를 비교해보세요. 쉽고 단순하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프레스 자세를 수행할 때 이 부분까지가 가슴 근육의 최대 신전입니다. 팔을 벌린다고 하더라도 가슴 근육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어난다고 느끼는 것은 이 부분, 오해왕근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오해왕근 부분의 신전은 진행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체스트 플라이인가요? 오해왕근 플라이인가요? 플라이 자세로 무게를 늘린다면 가슴 근육의 성장보다 어깨 부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벤치에서 수행하는 덤벨 플라이는 과한 신전으로 어깨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낮은 무게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움직임 때문에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정확히 덤벨 체스트 플라이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지들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동을 위해서 다른 운동을 권고드립니다. 그렇다면 대체할 만한 효율적인 운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케이블 크로스오버입니다. 과학을 바탕으로 케이블과 밴드로 진행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플라이는 기본적으로 팔의 수평 내전을 통해 가슴 근육을 자극하게 되는데 벤치에서 진행하면 최대 지점에 도달하더라도 무게가 수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내전 저항이 없지만 케이블 또는 밴드로 진행하게 되면 최대 수축 지점까지 계속해서 저항하는 힘이 작용할 것입니다. 또 덤벨로 할 수 있는 최대 수축 지점을 가로질러 가슴 근육에 추가적으로 큰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머리 위로 들어올려 어깨 근육에 자극을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측 후면 성장을 위해 비하인드 오버헤드 프레스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부상의 위험 부담과 보상의 비율을 보았을 때 절대 효율적인 운동 방법이 아닙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어깨는 소켓 관절로 볼과 소켓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볼은 소켓 안에서 움직일 때 자연스럽기 때문에 약간 앞쪽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 볼이 사이드 또는 뒤쪽으로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서로 부딪히게 되어 어깨 관절의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후인 하강 등의 가슴을 피는 자세로 어깨 관절 소켓의 공간을 늘리고 어느 정도 방향을 조절할 수 있겠지만 사소한 충돌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통증 없이 발생하는 사소한 충돌로도 부상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게 좋다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비하인드 넥 오버헤드 프레스 대신 내추럴 밀리터리 프레스를 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물론 후면 삼각근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리버스 팩덱 플라이와 같은 운동을 함께 진행해주세요. 업라이트 로우는 최악의 어깨 운동 중 하나입니다. 운동 자체가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자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손을 아래로 내리고 팔꿈치를 위로 올리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충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업라이트를 즐겨하고 부상 없이 운동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실제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충돌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어깨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2014년 논문을 살펴보면 77명을 대상으로 어깨 부상과 운동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이때 업라이트 로우를 시행한 그룹에서 충돌 증후군이 나타남을 확인했고 이에 상당히 강력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업라이트 로우를 대체할 만한 효율적인 운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수정된 업라이트 로우입니다. 그립을 약 200%로 넓힙니다. 이 그립은 손목과 어깨 관절에 더 안전하고 좁은 그립과 비교할 때 측면 삼각근의 활동을 제한합니다. 팔꿈치가 어깨 높이보다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고 수행 시에 손과 팔꿈치가 평행하도록 합니다. 이때 내부 회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아마 굿모닝이란 운동은 헬스장에서 많이 보지는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운동은 허리 강화에 좋은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고 스쿼트, 데드리프트와 같은 운동 시에 필요한 고관절 동작들을 익히고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 전체를 수축하면서 힙힌지와 척추를 피는 힘을 길러주는 이 운동은 스쿼트, 데드리프트와 같은 운동에 적용하면 허리 통증이나 척추 말림 등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좋은 동작입니다. 하지만 척추가 말리지 않으려면 고관절을 접어주는 게 필수적인 포지션인데 책상에 앉아서 일하고 흉추가 굽어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너무 힘든 자세입니다. 이렇게 힙힌지를 할 수 없어 척추가 말리게 되면 허리에 엄청난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올바른 자세로 허리 부담 없이 수행하기에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되어 최악의 운동으로 꼽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가동 범위에서만 연습해 보시고 정확한 자세가 가능해졌을 때 낮은 중량으로 해주시길 권고드립니다.
레그 익스텐션이 최악의 운동이라고 놀라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허벅지 전면 근육을 담당하는 레그 익스텐션, 왜 최악의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전면만을 타겟하기 때문입니다. 내측 광근의 운동 효과는 미비할 뿐만 아니라 햄스트링과도 연관이 없습니다. 이너타이, 레그컬 등의 기구와 함께 운동하면 그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동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선택지가 있는데 도대체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요? 절대 이 운동들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대체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단언코 안전이며 효율입니다.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똑똑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동 정보를 짧고 굵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상 없이 운동하시고 건강하게 득근하세요.